자, 먼저 파리대항에서 기존의 해석에서는 아마 이제 갈등 관계를 이렇게 볼 겁니다. 렐프가 문명을 상징하는 긍정적인 인물, 돼지가 지식을 상징하는 긍정적인 인물, 그리고 사이먼이 지성을 상징하는 긍정적인 인물, 그리고 이제 잭만이 이제 부정적인 인물, 이렇게. 그런데 제가 소설을 읽어본 바 렐프는 오히려 무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돼지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탐욕스러운 인물로 보이고, 그래서 저는 갈등 관계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사이먼만이 유일하게 긍정적인 인물이고 나머지 세 명은 모두 부정적인 인물이다. 렐프, 잭, 돼지. 그래서 작가가 바라고 있는 것은 만약에 사이먼이 이 섬의 리더가 됐다면, 만약에 사이먼이 지도자가 되었다면 그것이 유일하게 이 섬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작품을 제가 민음사건을 썼었는데 그 오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공유 드라이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본다면은 이 작품을 통해서 문학에서 번역의 중요성도, 번역의 의미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문학의 번역에서는 번역하는 사람은 그 모국어와 그 언어도 두 언어를 다 잘 알아야 되지만은 한편으로 문학도 잘 알아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많은 번역을 하신 분인데 이 소설에서만큼은 문학도 영어도 둘 다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빈번하게 오타가 나오고 맥락을 파악 못한 번역이 나오고 문장이 어색한 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일단 읽는 게 방해가 됩니다. 매끄럽게 읽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좀 번역이 어색한 경우는 저도 여러 번역 작품 다뤄봤지만 처음입니다. 그거 이제 어색한 부분들 모아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작품 외적으로 번역이 문학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또 한 가지 철학적으로 대체로 그 세계대전 1,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철학의 조류는 인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이고 신의 지도에 따라서 이제 이대로 계속 발전해 간다면은 인간은 이상향에 도달할 것이다. 대체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시선이었죠. 거기에서 이 작품은 1, 2차 세계대전을 겪고 그 철학토로에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즉 정반대로 인간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야만적인 존재이고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걸 이제 증명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상당 부분 이제 기존 철학에 대한 반발감도 담겨 있는 것 같고, 또한 동시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작품이 1954년에 나온 영국 작품인데 영국 작품 치고는 특이하게 또 종교적인 게 전혀 언급 안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게.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기독교에 대한 반발도 작가가 그런 식으로 드러낸 것 같습니다. 즉 작품 속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기독교 자체를 언급 안 해버리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해버리는, 즉 악플보다 무플이 더 심하다라는 방식으로. 그래서 대체적으로 영국 작품들 보면 이제 종교적 성향이 강한데 기독교적 성향이 하나도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시고. 자, 소설의 갈등은 제가 방금 설명드렸었죠. 이제 기존의 해석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세 명의 긍정적인 인물과 이제 야만적인 인물 갈등. 그런데 이제 제 해석에서는 사이먼만이 긍정적인 인물이고 나머지 세 명은 부정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가의 의도 부분은 제가 좀 설명 길어질 것 같아서 따로 워드 문서로 정리를 했습니다. 공유 드라이버 올라가 있는 워드 문서 한번 시간 되실 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작품 설명하면서 군데군데 이제 거기서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작품으로 들어가 보죠.
그 전체 내용을 설명할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그 중요한 장면들만 하이라이트로 뽑아봤습니다. 참고로 선생님들 지금 저 파리대왕 가르치고 계신 분들 어떤 선생님들 지금 파리대왕 가르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아, 안 계십니까? 예전에 선생님 예, 하나 질문해도 돼요? 예, 예, 선생님 이렇게 작품 나갈 때 제가 항상 예. 궁금한 게 선생님은 보통 애들 다 읽게 한 다음에 이걸 나가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어느 챕터별로 나간 다음에 보통 나가는 게 항상 궁금했어요. 저는 다 읽게 한 다음에 합니다. 그래서 아, 다 읽게 한 다음에? 예, 오케이. 안 읽은 상태에서 제 설명을 들으면은 학생이 그냥 일방적으로 제 해석을 따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아, 이해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어쨌거나 읽게 하는데 그래서 항상 이제 이 작품을 어떤 작품을 설명하기 전에 그 전 방학에 방학 숙제로 내줍니다. 아, 그리고 방학이 딱 끝나면은 이제 바로 쪽지 시험 칩니다. 그 쪽지 아, 시험의 내용은 이제 이 소설을 읽었나 안 읽었나만 확인하는 정도로 간단하게 쪽지 아, 시험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네 개나 다섯 개로 분류해서 그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다 읽고, 예. 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우리들의 읽으려는 내용 같은 경우 이제 다음 중에서 뭐 악역은 누구인가, 엄석대, 한병태 뭐 음,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러니까 짧은 건 상관없는데 긴 거는 항상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 선생님 다른 선생님들 어떻게 가르치는지 다 읽게 한 예, 다음에 하는지 중간중간 좀 잘라서 하는지 그게 제일 궁금했으니까 예, 예. 합니다. 챕터별로 하려고 하니까 이제 또 학생들을 챕터별로 음, 관리하는 것도 이게 양쪽이 다 번거롭더라고요. 어, 예. 자, 일단 이제 처음에 이제 돼지와 렐프가 만납니다. 근데 작가가 돼지의 외모를 키가 작고 몹시 뚱뚱하였다. 자, 인물의 외모 설정에는 작가의 인식이 담겨 있죠. 작가가 자 돼지는 지식인들을 상징합니다. 근데 돼지를 작고 뚱뚱하였다. 그리고 이 이후에 나오는 걸 보면 돼지는 또 탐욕스럽죠. 위선적이고. 그렇다면 돼지가 당시 지식인들을 상징한다면 작가가 당시 지식인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이 이제 돼지가 자기는 천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노동을 하려고 하면 나는 천식 때문에라고 빠지죠. 그래서 여기에서 돼지의 뭐 엘리트 의식이랄까 특권 의식이 드러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경이라는 소품이 등장하는데 사실상 생각을 해보면은 이 소설에서 돼지가 지식인으로 대접받는 이유는 돼지가 지식인으로 역할을 한다라기보다는 안경의 역할이 더 큽니다. 즉 돼지 자신이 지식을 가진 존재라기보다는 돼지가 끼고 있는 안경이 불을 피울 때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돼지가 대접을 받는 하여튼 이제 렐프와 돼지가 만났고 자 렐프는 이제 난 5살 때 헤엄을 쳤다. 아빠가 가르쳐 주셨어. 여러분도 조금 번역 어색하지요. 아빠는 해군 중령이야. 아빠가 휴가를 얻으면 이리 오셔서 우리를 구해주실 거야. 렐프가 초반에 아이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이유는 이겁니다. 렐프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렐프 아버지가 언젠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후광효과입니다. 즉 렐프 자신은 사실 지도자로서 거의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만 아이들에게 조만간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구해 주실 거다라고 어떤 희망을 주는 존재죠. 그러다 보니까 렐프는 후반부에 자신의 지도력이 흔들릴 때 계속 봉화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렐프의 아버지가 해군 중령입니다. 즉 렐프는 어렸을 때부터 아마 이제 엘리트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아버지 밑에서. 그러니까 너는 언젠가 이 사회의 지도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엘리트 교육을 받아왔을 겁니다. 즉 렐프는 당시 사회의 엘리트를 상징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행기가 추락한 이유가 나오는데 조종사가 한 말 못 들었니? 원자 폭탄에 관한 얘기 말이야.
이 소설은 1954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9년 후에 이 소설이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 속에서 여전히 지금 핵전쟁 중입니다. 요거는 잘 기억해야 될 설정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거의 10년이 지났는데 왜 작가는 자기 작품 속에서 여전히 세계대전 중이다, 새로운 세계대전, 핵전쟁 중이다라고 설정하였는가? 작가는 인류의 본성은 야만적이기 때문에 조만간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마지막에 핵폭탄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3차 세계대전은 반드시 핵전쟁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인류는 공멸할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작가가 이 소설을 쓰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이 위험성을 독자들에게 알려보자. 그렇다면 작가는 왜 세계대전이 발생했고 이 세계대전을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도 줘야 되겠죠. 그게 이제 인물들 사이의 관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제 수업에서 항상 그렇듯이 언제라든지 질문 있으시면 바로바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무리 없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열심히 그리고는 있는데 이게 제가 그림 그리는 속도가 좀 느려요. 그래서 지금 200페이지까지만 그렸고 지금 나머지는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계속 하나하나씩 이제 파일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게다가 또 요즘 제가 그거 듣고 있습니다. 그 대외 한인교사 2급 자격증. 그러다가 보니까 그거 듣고 그림 그리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신이 좀 없네요. 제가 전공이 공학이다 보니까 항상 워크숍이 받는데 전공에서 좀 걸립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그 한국어 교사 자격증 2급 보고를 따려고요. 그러니까 온라인 대학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은 이제 외국인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할 수 있는 이제 학사가 나옵니다. 자, 지금은 아직까지는 렐프와 돼지만 등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렐프는 이 섬에 어른이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하자 렐프는 기뻐합니다. 왜 이 섬에 어른이 없다고 하니까 렐프는 기뻐하는가? 거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렐프는 아버지로부터 엘리트 교육을 받으면서 너는 언젠가 이 사회의 지도층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이 사고를 통해서 렐프에게 좀 더 빨리 온 것 같습니다. 즉 렐프는 자기가 지도자가 될 때를 기대해 왔었고 그런데 예상보다 그 시간이 빨리 왔습니다. 렐프는 자기가 예상보다 좀 더 빨리 지도자가 된 것에 대해서 이제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소품이죠. 소라가 나옵니다. 소라는 이제 좀 좁게 본다면은 발언권, 좀 넓게 본다면 권력 전체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에서 드러나는 것은 작가는 먼저 초기 자본주의, 초기 민주주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세가 끝나고 신분제가 폐지되면서 이제 초기 민주주의가 됐는데 그것이 어떻게 무너지면서 세계 1, 2차 세계대전으로 벌어졌는가, 연결되었는가, 그리고 거기에 누구의 책임이 있는가, 그걸 위해서 지금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장치들을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돼지가 이제 렐프에게 그걸 불러서 아이들을 모으자. 그래서 렐프는 부릅니다. 렐프는 이제 붑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몰려왔는데 아이들이 다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렐프는 정신없이 혼자 계속 소라를 불고 있습니다. 즉 지금 처음으로 잡은 이 권력에 도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해석에서 한 가지 놓친 중요한 부분이 렐프와 잭은 성격적으로 거의 구분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우연히 렐프가 조금 더 돼지와 소라를 발견해서 주도권을 잡았을 뿐이고, 그리고 상황을 따져봤을 때 잭보다 렐프가 조금 더 사회적 신분이 높은 것 같습니다. 좀 더 고급 엘리트인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둘이 그 렐프가 권력을 잡고 잭이 반발해서 반대방향으로 갔을 뿐이지, 만약에 이게 뒤바뀌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즉 잭이 처음에 우연한 기회로 리더가 되고 거기에 반발해서 렐프가 야만으로 가도 이야기가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즉 작가는 이 두 엘리트 사이 갈등에서 누가 권력을 잡고 누가 반대가 되든 결국 결말은 똑같았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즉 처음에 잭이 이 섬을 리더가 되고 거기에 반발해서 렐프가 야만으로 갔었더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결말 부분에서는 렐프가 잭을 사냥하려고 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렐프의 소라소리에 이끌려서 하나둘씩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아이들은 당시 대중을 상징하지요. 그리고 이들이 렐프와 잭 사이 갈등에서 누구의 편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사회의 방향이 결정될 겁니다. 즉 심판자의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죠. 자, 그리고 잭이 등장합니다. 잭 역시 이제 성가대 리더를 하는 걸 봤을 때 얘도 사회에서 나름대로 엘리트입니다. 다만 이제 해군 중령 아버지를 둔 렐프만큼은 아니고 그것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엘리트인 것 같습니다. 자, 첫 장면에서 잭은 자신의 권위적인 성격을 보여줍니다. 성가대원들이 덥다고 쉬고 싶다라고 해도 계속 서 있으라고 하죠. 그 때문에 이제 사이먼은 기절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잠시 로저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로저는 조금 이 소설에서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후반부에 가면은 오히려 잭보다 더 폭력적인, 야만적인 존재가 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소설을 읽다 보면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초반부에는 거의 존재감이 없다가 후반부에 갑작스럽게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존재감을 드러내다가 갑자기 이야기가 끝나버립니다. 소설 전체로 봤을 때는 매끄러운데 로저 개인만 놓고 본다면 뭔가 로저라는 인물이 등장하려고 할 때 갑자기 소설이 끝나버리는, 즉 작가가 처음에는 뭔가 설정상 로저에 대해서 더 큰 역할을 부여한 게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잭에게 도전하고 로저의 폭력성, 야만성이 드러나면서 이제 로저가 상승세를 탈 때 이야기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뭔가 로저의 이야기는 미완성인 채로 끝나는 것 같은, 그러면 혹시 작가가 로저에 대해서 이 이후에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뒀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투표를 하고 선거를 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오두막을 만들고, 처음에 아이들은 이제 자신들이 배운 대로 민주적인 절차로 섬을 운영을 해갑니다. 자, 요거는 이제 후반부에서 이제 이 민주적 절차가 완전히 무너지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더 극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장치겠지요. 여기서 자, 리더를 뽑는데 이 부분을 보죠. 성가대원 이외에는 돼지만 빼고 모두 단박에 손을 들었다. 즉 성가대원들은 잭 편을 들었고 성가대원을 빼고는 돼지만 빼고 모두 단박에 손을 들었다. 그러자 돼지도 마지못해 손을 위로 들었다. 돼지는 뭐랄까 잭에게 라이벌 의식을 느끼고 있죠. 그러니까 넘버 2 자리를 두고, 그렇기 때문에 돼지가 잭을 지원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렐프를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돼지도 마지못해 손을 위로 들었다. 그럼 한번 여기 생각을 해보죠. 돼지는 누가 이 섬의 리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선생님들, 잭도 렐프도 아니라면은 돼지는 마땅히 이 섬의 리더는 누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선생님들 가끔 저 호응도 좀 해주세요. 그 저는 다른 선생님 답변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질문하신 게 돼지가 누가 되길 원하는가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돼지는 첫 만남부터 잭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돼지가 잭을 지원할 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아이들이 전부 다 렐프를 지지하자 돼지도 마지못해서 렐프를 지지했다라고. 즉 돼지는 렐프를 지지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면 리더를 뽑는 이 자리에서 돼지는 누가 리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돼지는 예. 자기도 조금 리더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입니다. 돼지는 자기가 리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떤 돼지의 탐욕스러운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의 절대적인 지지로 렐프가 지도자가 되자 돼지는 생각을 바꿉니다. 렐프 뒤에서 렐프를 조정하면서 자신이 배후에서 렐프를 조정해서 이제 자신이 원하는 어떤 그런 사회를 만들자. 요거는 이제 그 우상의 눈물에서 이유대 주인공인 이유대가 취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우리들을 읽으려는 내용에서 이제 한병태가 엄석대를 통해서 자기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1970, 80년대 소설에서 자주 등장했었던 나약한 지식인들의 모습. 자, 그리고 이제 사이먼입니다. 자, 잭과 렐프가 당시 사회의 엘리트를 상징하는데, 자, 돼지가 지식인을 상징하고, 그리고 사이먼은 지성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사이먼이 굉장히 육체적으로 약한 존재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작품에서 유일하게 긍정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이먼이 리더가 됐다면 이 섬은 아마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아마 작가가 생각하는 3차 대전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즉 지성이 지배해야 된다. 엘리트나 지식인이 아니라 지성이 지배해야 된다. 그런데 이 소설 속에서 사이먼은 약합니다. 그래서 잭에게도 렐프에게도 돼지에게도 영향력을 못 미칩니다. 즉 작가는 지성이 인류를 지배해야 되지만은 1950년대 당시에 인류의 지성이 그러기에는 턱없이 약하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지성만이 답이지만 1950년 당시에 인류가 쌓아놓은 지성은 아직 엘리트와 지식을 통제하기에는 지나치게 약하다. 그게 사이먼을 통해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먼은 실질적으로는 이 섬에 거의 영향을 못 미칩니다. 자, 그리고 잭과 렐프와 사이먼이 아이들을 대표해서 섬을 탐험하려고 출발합니다. 이 부분도 잘 봅시다. 그런데 돼지는 자기가 따라가야 된다라고 박박 우깁니다. 그런데 렐프는 끝끝내 돼지를 쫓아냅니다. 왜 이 세 명이 가는데 돼지는 자기도 거기 끼어야만 한다. 그리고 렐프는 까짓거 돼지가 같이 따라가든 말든 상관없을 것 같은데 끝끝내 돼지를 못 따라오게 합니다. 자, 이 세 명이 아이들을 대표해서 섬을 탐험하는데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돼지는 자기도 끼어야 된다. 렐프는 너는 절대 안 된다.
라고 했을까요? 사이먼과 렐프와 잭. 즉 여기에서 아이들을 대표해서 이 섬을 탐험한다. 즉 리더 그룹입니다. 이 섬을 지배하는 그룹입니다. 돼지는 그걸 눈치챘기 때문에 자기도 꼭 여기 끼어야 된다. 자기도 리더 그룹에 끼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렐프는 너는 여기 끼어서는 안 된다. 굳이 쫓아냅니다. 즉 작가는 지식인들이 사회적으로 큰 역할을 하지만 지식인들이 사회적 리더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사회적 리더 그룹을 구성하는 것은 지성 엘리트 이렇게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결되는 장면이 뒤쪽에 보면은 짐승을 찾으러 또 3명이 나서죠. 그때 요 멤버가 어떻게 바뀝니까? 기억나시는 선생님 계십니까? 후반부에 가면은 짐승을 찾으러 3명의 인물이 나서죠. 그때 멤버가 어떻게 바뀝니까? 아, 예. 사이먼이 로즈로 바뀌죠. 즉, 지배계층에 변화가 생겼다는 걸 보여줍니다. 지성이 빠지고 폭력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그 기간 동안 섬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설명을 해줍니다. 자, 이 장면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섬을 탐험하러 간다면은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이먼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작가는 요 3명을 보냅니다. 뭐 로저가 들어가도 좋겠고 한데 3명을 보냅니다. 작가는 그 사회의 지도층이 엘리트와 지성으로 구성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섬을 탐험하면서 처음 한 일은 바위를 무너뜨리는 일이죠. 즉 그들이 처음 한 행동은 파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쾌감을 느낍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인간이 가진 폭력성에 대한 상징이기도 하고 또 후반부에서 돼지의 죽음에 대한 암시이기도 하죠. 자, 그들은 우연히 그 넝쿨에 걸려있는 돼지를 발견합니다. 멧돼지를 발견합니다. 칼을 갖고 있던 잭은 멧돼지를 찌르려고 하다가 망설이다가 멧돼지를 놓쳐버립니다. 그러자 다른 아이들이 왜 못 찔렀니라고 비난을 하고 잭은 나는 찌를 수 있었어. 조금만 있었더라면 죽이고 마는 건데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잭의 성격적 특징은 잭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약하게 보일까 봐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에 망설임, 약함이 있는데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잭은 사냥에 집착합니다. 즉 자신의 불안감을 사냥을 하고 상대방을 예? Jabaluk is Korean Jabaluk. 자, 제가 영어에 약하기 때문에 갑자기 영어 하시면 제가 순간적으로 당황합니다. 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자, 그러니까 잭은 자신의 내면에 약함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잭은 겉으로는 굉장히 권위적인 척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자기 안의 약함이 들킬까봐 항상 걱정을 하고 있고,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대상을 정해서 그 대상을 사냥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죽일 때 비로소 잭은 그 두려움에서 해방됩니다. 봐, 내가 멧돼지보다 강하잖아.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그 불안감이 되살아납니다. 아이들이 나를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반복적으로 사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냥감은 점점 더 강해져야 됩니다. 즉 점점 더 강한
대상을 사냥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사냥의 대상이 렐프가 됩니다. 자, 이 조가비가 소라야. 나 다음으로 얘기하는 사람에게 이 소라를 주는 거야. 얘기를 하는 동안 그 사람은 이 소라를 들고 있는 거야. 소라를 들고 있는 사람을 해방해서는 안 돼. 나만 빼놓고 말이야. 은근슬쩍 렐프는 자신에게 특권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제 돼지가 하는 대사 중에 가장 많은 대사는 그거죠. 내가 소라를 들고 있어. 그리고 돼지는 잭과 렐프에게만 마지못해서 소라를 양보합니다. 그리고 렐프는 그게 자신에게도 이득이 되니까 돼지의 그런 행동을 묵인합니다. 즉 잭과 렐프와 돼지 사이에서만 이 권리가 이제 제약됩니다. 독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아이들은 눈치챕니다. 저 소라가 나에게 올 일은 없겠구나. 그것이 이제 잭과 렐프와 그 돼지에 대한 실망으로 연결되고, 즉 초기 민주주의가 붕괴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반발심으로 아이들은 렐프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잭을 응원하게 되지요. 자, 따라서 미국의 배가 한 척 이리로 쳐서 거야. 그건 우리 아버지가 탄 배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얼마 안 있어 우리는 구조될 거야. 렐프가 스스로 어떤 지도력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렐프가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내 아버지가 나를 구해줄 거야. 너희들은 내 덕분에 너희들은 구원되는 거야. 그리고 초기에 아이들은 그것을 믿고 열광합니다. 그래서 열광적으로 렐프를 지도자로 선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이들은 실망하게 되고, 그럴수록 렐프는 봉화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봉화를 올려야 돼. 봉화가 중요해. 자신의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중은 그 얘기를 듣고 잘못 안심이 된 듯했다. 그는 렐프를 좋아했고 이제 거의 존경하였다. 돼지가 틀어놓고 자기를 탐복해 맞지 않는 것을 듣는 줄에 보고 렐프는 얼굴이 상기되었다. 그러니까 뭐 나이도 그렇긴 하지만은 뭐 렐프도 잭도 중2병입니다. 그냥 우쭐해서 주목받기를 좋아해요. 그뿐입니다. 장기적인 비전, 리더로서의 능력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그림에서는 실제보다 조금 나이를 더 많게 그렸는데, 후반부에 이제 나오는 잔인한 장면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이제 하고 있는데? 아이들 모습으로 실제 그 아이들 나이에 맞게, 즉 렐프를 나 12살로 이거 그리니까 충전하고 싶은데 왜냐면 선생님이 자, 그 실제 렐프 나이가 이제 작품 속에서 12살인데 그보단 제가 좀 더 나이가 많게 그렸는데, 후반부에 벌어지는 잔인한 장면을 생각을 해보니까 뭐랄까 12살 아이로 그리니까 도저히 그림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나이를 많게 그렸습니다. 자, 아이들은 이제 오두막을 짓기로 결정하고 아이들은 나무를 주우러 숲속으로 막 뛰어다닙니다. 자, 돼지가 말합니다. 흡사 어린애들 같아 하고 돼지는 경멸적으로 말하였다. 꼭 어린애들처럼 행동한단 말이야. 렐프는 그를 수상쩍게 바라보더니 소라를 나무줄기 위에 내려놓았다. 자, 여기서 왜 렐프는 돼지를 수상하게 바라봤을까요? 돼지의 행동이 어디가 이상했을까요? 흡사 어린애들 같아. 꼭 어린애들처럼 행동한단 말이야. 렐프가 작중에서 12살이니까 아마 돼지는 많아봐도 11살일 겁니다. 꼭 어린애들처럼 행동한단 말이야.
여기에서 렐프는 돼지를 이상하다는 듯이 바라봅니다. 그리고 렐프도 아이들을 따라서 나무를 주우러 숲속으로 사라지니까 돼지는 렐프마저 경멸합니다. 돼지는 혐오감을 느끼면서 그를 지켜왔다. 꼭 어린애들 갖고. 즉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이 돼지의 엘리트로서의 어떤 우월의식,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 속에서 작가가 누구를 가장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는가라고 한다면 단연 돼지입니다. 어떤 노동을 하려고 하면은 난 천식 때문에 못해라고 빠지다가 멧돼지를 잡아오면은 더 먹으면 안 되니 라고 옆에서 침을 흘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작가가 왜 지식인들을 혐오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작품 속에 드러나는 걸 봤을 때 가장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은 돼지인 것 같습니다. 돼지로 상징되는 지식인들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죠. 아이들 모두 오두막을 만들고 있는데 돼지 혼자 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애들 노동하는데 딴지를 걸지요. 저런 불은 아무 소용이 없어 하고 그런 말하였다. 아무리 애를 써도 저런 불을 계속 키워놓을 수는 없어. 그러자 잭이 화를 냅니다. 넌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 하고 잭은 경멸적으로 말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렐프는 돼지를 옹호합니다. 걔 안경을 썼잖아. 그걸로 제가 노동한 걸로 치자고. 왜냐하면은 돼지는 렐프에게만은 소라를 양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암묵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렐프가 돼지의 행동을 묵인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라는 잠시 잭에게 갔다가 주로 렐프와 돼지 두 사람 사이에서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외의 다른 사람들이 소라를 잡으려고 하면은 둘은 그냥 소라를 움켜쥐어 버립니다. 이렇게 이제 엘리트 그룹이 권력을 독점하게 됩니다. 이게 초기 민주주의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자, 잭이 소라를 잡았습니다. 나는 렐프 의견에 찬성이야. 우리는 규칙을 만들고 또 거기에 복종해야 해. 즉 우리는 야만인이 아닌 거야. 우리는 영국 국민이야. 영국 국민은 무슨 일이라도 척척 잘해.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영국에 대한 국뽕인가 아니면 영국에 대한 조롱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뒤쪽에 멧돼지 머리와 연결시켜 본다면 어떤 영국이 가진 당시 제국주의적 사고에 대한 조롱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돼지는 이제 소라를 내려놓으려고 하다가 다른 애가 소라를 잡으려고 하니까 그냥 움켜쥐고 엎드려 버리지요. 절대 못 주겠다라는 행동을 취합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그 영화 반지의 제왕의 골룸과 비슷하지요. 이렇게 돼지는 권력을 독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가는 초기 민주주의가 왜 무너졌는가? 왜 이게 처음에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시작됐던 초기 민주주의가 왜 붕괴되면서 두 번의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는가? 지식인들과 엘리트들이 권력을 독점하려고 하면서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 그것 때문에 대중이 외면을 했고 그것이 전체주의 혹은 파시즘으로 연결되면서 세계대전이 벌어졌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잭은 어느 정도 야만에 적응했습니다. 순간 그는 사냥을 나선 소년이라기보다도 울창한 나무 사이를 살금 기어다니는 원숭이 비슷한 생물을 같았다. 즉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상향에 도달할 것이다. 가 아니라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오히려 퇴보하고 야만적으로 변할 것이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원의 기미가 없자 아이들도 렐프의 지도를 별로 따르지 않게 되고 렐프도 그런 아이들에게 조금씩 실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자, 렐프가 잭에게 묻습니다. 오두막 짓기를 도울 의사는 없는지. 잭은 대답합니다. 그러나 난 손에 넣을 거야. 다음번엔 꼭. 이제 조금씩 렐프와 잭이 지향하는 바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갈라지는 것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우연에 가깝습니다. 잭과 렐프의 성격은 비슷합니다. 우연히 렐프가 먼저 소라를 발견했고 렐프가 조금 더 사회적 신분이 높기 때문에 렐프가 지도자가 되었을 뿐 둘은 매우 닮았습니다. 자, 사냥을 하고 있으면 때때로 마치 물론 아무것도 아니긴 해. 그저 그런 느낌이 드는 것뿐이야. 즉 자기가 사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몰리며 쫓기고 있다는 느낌 말이야. 마치 정글 속에서 시종 무엇인가에 뒤쫓기고 있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멧돼지를 죽여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쫓기고 있다는 느낌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잭은 나중에 자신이 렐프로부터도 쫓기고 있다는 강박을 느낍니다. 그 불안감을 해소하려면 잭은 렐프를 죽여야 합니다. 그게 이제 결말 부분으로 이어지죠. 자, 지금 두 사람은 대화를 하고 있는데 렐프는 오두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오두막과 구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잭은 사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은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둘은 전혀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둘의 세계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아이들이 누구를 따를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사이먼은 그 나무에 달려있는 그 과일들을 못 따는 아이들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과일을 따서 주고 그리고 이제 혼자 산책을 다닙니다. 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신적인 인물이고 이타적인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먼이 지도자가 되었다면 정말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었을 겁니다. 문제는 그러기에는 사이먼이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작가가 아이들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하는데 먹는 것과 잠자는 것 외에는 노는 것으로 시간을 보냈다. 목적도 없이 하찮은 놀이를 눈부신 바닷가에 흰물에서 버리는 것이었다. 작가의 1950년 당시 대중에 대한 인식은 무식하다. 생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쉽게 어떤 잭이 상징하는 전체주의에 빠져든 것이다. 그렇게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반부에서 진실을 발견한 사이먼이 그들에게 진실을 알려주려고 얘기를 했는데 그들은 그 이야기를 못 알아듣고 오히려 사이먼을 죽이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뭐 종합해 본다면은 초기의 민주주의가 무너진 가장 큰 책임은 당시 엘리트 그룹과 지식인 그룹에 있는데 거기에서 우매한 대중이 거기에 또 동조했기 때문에 초기 민주주의가 붕괴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막기에는 인류가 쌓아놓은 지성이 터무니없이 약하다. 하지만 어쨌거나 지성이 답이기 때문에 인류는 빨리 지성을 보강해야지 이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작가의 인식은 대체로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직 그림을 덜 그렸네요. 그림을 다 그리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한 1년 정도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자, 로즈는 뒤에 남아서 꼬마들을 지켜보았다. 그는 추락했을 때보다도 눈에 띄게 검어지진 않았으나 목덜미와 아비마로 늘어진 검은 머리채는 그의 찌푸린 얼굴에 제격이 없다. 뿐만 아니라 처음 보기에 사김성이 없고 뚱했던 인상이 험상궂게 보이기까지 하였다. 전형적으로 후반부에 뭔가 큰 비중을 가지고 싹 등장할 모습인데 갑자기 이야기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로즈는 뭔가 좀 더 있는 것 같은데 찝찝합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에 숨어 있다가 후반부에 갑자기 비중 있게 쫙 등장하는 그런 인물의 모습인데 그래서 좀 이야기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잭이 진흙으로 화장을 합니다. 그는 길 쪽으로 깡총깡총 뛰어갔다. 마스크는 이제 하나의 독립된 물체였다. 그 내부로 수치감과 자의식에서 해방된 잭이 숨어버린 것이었다. 즉
마스크를 통해서 이제 이 화장을 통해서 제 안에 있던 야만성이 겉으로 나오고 제게 가지고 있던 문명은 내면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소설에서 화장이 가지는 의미는 마지막 부분에 그 쌍둥이의 경우에도 봤던 것처럼 붙잡아놓고 화장을 시켜버리면은 어쩔 수 없이 야만적으로 변해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타이밍에 잭은 완전히 어떤 야만적인 인물로 안과 밖이 뒤집힙니다. 그래서 잭은 이제 야만성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죠. 자, 선생님들 시간이 됐으니까 잠시 10분 쉬었다가 10분 후에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요거 녹화됐던 것을 제가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껐다가 요 방을 잠시 닫았다가 다시 열도록 하겠습니다.